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약간 이 복잡한, 좀 미묘한 마음이에요.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좀 이렇게 믹스됐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어쨌든 19년 동안 좋으나 싫으나 또 춥거나 배고프거나 쭉 한 당을 지켜왔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다음 주 10월 11일 선거가 마치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한데, 또 제가 현재 그 여론조사 기관의 센터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이 과정과 또 제가 예상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결과,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맞을까, 또 어느 정도 또 오차가 날까, 이런 것들을 좀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지는데 얼마나 많이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그리고 신당을 꿈꾸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의 행보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자기 아는 분들, 강서구에 살고 마곡지구 살고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고 또 전화 받고 해보니까 그 중요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평가 성격으로 완전히 고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깃발을 달고 나와도 이기지 못한다. 저도 그렇게 봐요. 이준석 아니라 유승민이 나와도, 윤석열 정부의 각을 많이 세웠던 유승민이 나와도 국민의힘 깃발을 달고 나오면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재명과 윤석열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다수는 이재명 변수를 생각하면 도리어 표가 좀 빠질 거예요.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거는 민주당의 아주 극성 지지층들이나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윤석열 정권이 현재 이대로 나아가는 게, 직진하는 거를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고를 한번 날려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현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과연 제가 예상하는 대로 10% 차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그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바라보면서 표차이가 줄어들어서 10%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해도 5% 밑으로 안짝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5에서 10% 사이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냐, 아니면 10% 이상으로 결정될 것이냐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이 그 지역을 돌고 민주당이 지원 요새를 다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의 마음, 강서 국민들의 마음은 결정이 됐는데, 과연 그 주민들이 내일 그 사전 투표에 얼마나 임할 것인지, 그리고 10월 11일이 수요일이죠. 평일 아닙니까? 그 평일날 과연 자기 직장을, 또 가게를 잠시 이렇게 나와서, 가게에서 나와서
투표장으로 얼마나 향할 것인가, 그 투표율에 의해서 이게 10% 이상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10%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여기 달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대예요. 30%대인데 정말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주시의 그 국회의원 진보당이 됐던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도 나오지 않고 진보당과 무소속, 국민의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뭐 어차피 결과가 뻔한 선거다 보니까 투표율이 28%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은 단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민주 성향,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많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그 누구죠? 맨날 김건희 여사 조롱하고 했던 사람, 병욱인가?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어서 그 말 험악하게 하고 하던 그분보다도 득표율이 저조했죠. 그러니까 실제 민심은 더 국민의힘한테 돌아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지난주에 불체포 체포동의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고 제 주변에 좀 점잖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중도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많이 놀랐다. 뭐 그러잖아요. 고름이라 그러잖아요. 고름. 이게 썩고 냄새 나는 거기 때문에 짜내고 제거해야 될, 잘라내고 도려내야 될 그 고름이 바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그래, 정치하는 놈들은 똑같아. 민주당 저것들한테도 내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민주당 저것들한테도 이거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30%대로, 저는 뭐 강서구청장 선거는 20%대까지 떨어질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30% 초반대가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득표율 격차가 5, 6% 이 정도로 묶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30% 후반대로 가면 아마 8, 9, 10 정도의 격차가 날 것이고, 만약에 40%를 넘어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득표율 격차는 2자리 이상 벌어진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제 주변에 있는 극렬 지지층, 그러니까 일베류의 국민의힘 극렬 지지층들은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못 이기고 이렇게 벌써부터 발뺌을 시작했어요. 아니 못 이기는 선거에 그렇게 대통령이 무리수를 써가지고 전체 지지율 떨어뜨리고 그다음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이 오른쪽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포기하고 그 김태호를 갖다 내세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그렇게 선거를 하고 있느냐. 못 이길 선거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면하고 거기에 김태우한테 시간을 줘서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도 당내 투표할 때 물론 민심 5, 그다음 당원 5 했지만 그 국민 여론조사란 것도 대부분 응답을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당원들이 많이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태호를 뽑았던 거 아닙니까? 김태호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밀었던 사람들은 대통령과 그 다음에 당 지도부와 그 다음에 김태호를 올려 세웠던 당원들,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부터 발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 보니까 각자 도생, 국민의힘은 보니까 나부터 살자, 강서구발 헤어질 결심,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지금 공포기간이 끝나가지고 외부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돌려볼 거거든요. 지금 캠프 내에서는 돌려보는데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한 5%까지도 5% 안짝으로 결과가 지면
국민의힘이 이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가보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5%보다 훨씬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기자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퍼센트까지는 못 적지만 선거법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여기 나오지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선거를 좀 억지로 하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기가 주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투표율이 낮기만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이게 10%도 10%, 11% 일어나는 거하고 이준석이가 예상했던 게 18%였잖아요. 사실 저는 준석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20% 이상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보고 미쳤다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번 선거가 결과가 나고 나면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바뀔까?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지금 가끔 해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그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권영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제가 봤을 때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나면 비대위로 갈 것이다. 그거는 장담 못 하겠어요. 김기현 지도부가 한 20% 차이가 나면 바뀔 건데 10% 언저리로 나면 과연 김기현 체제를 윤석열 스타일이 바꿀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그 정도 굶어 터진 거는 잘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버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15%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부터 오로지 제주의 위원장들도 목표가 공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천 받고 떨어지더라도 당협위원장하면서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하고 행사장과 축사하고 뒤에 또 건물 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는 당협위원장들도 제가 봤을 때 꽤 돼요.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 당선을 목표로 띄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지. 그럼 지도부 바꾸라 그러겠지. 근데 한 15%는 넘어야지 격차가 지도부가 바뀌지.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지도부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감각, 정치적 감각이 없다. 완전히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세웠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사람을 사면복권 시킬 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 봤거든요. 그리고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투표율을 낮추려면 그 나경원 가고 보니까 정우택 그다음에 누구죠 민주당 애들이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의원 있잖아요. 정진석 의원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유세하러 간 사람들 보니까 안면 팔린 맞다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심지어 심은하 씨 남편인 지상욱 의원 전 의원이죠.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했던 분인데 지상욱 씨도 옆에 김태우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옆에 서가지고 이래 있더라고. 선거운동원처럼. 그러니까 좀 안면이 이렇게 얼굴이 좀 팔린 사람들은 총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선거를 치러서 당 지도부도 안 가고 그냥 김태우 개인이 치르는 것처럼 하고 관심을 빼야지 지지율이 투표율이 떨어질 건데 국민의힘이 거기다가 불 떼면서 윤석열 대통령 뜻이야. 너희들 총출동해. 여기 줄 안 서면 너희들 다 공천 떼. 이렇게 판을 키운 거예요. 결국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이게 판이 다 커진 거야. 전국적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강서구민이라 그러면 전부 다 술 한 잔씩 사잖아. 전부 다 옆에서. 투표 잘하라고. 이번에 꼭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그러면 술 사주고. 나 그거 봤거든 그거. 응? 그 정도로 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강서구 주민들한테 야 너 투표 잘해라 막 이렇게 전화한다는 거야 이게. 친인척들이 친구들이. 응? 그러니까 그걸 파고든 이재명이 병상에 누워가 뭐랍니까? 우리가 딱 이기는데 3표 필요하다고. 그 이기는데 3표 필요하다는 게 선거 이기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기는데 3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딱 3표가 더 필요하다. 주변에 딱 3표만 여러분들이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식부터가 차이가 크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 보면서도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참 원래는 제가 제3지대 신당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지대 신당에서 후보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신당 만들고 있는 쪽이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데 그 신당 만든 쪽이 지금 많이 이렇게 삐걱대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삐지고 후보도 못 냈잖아요 이번에. 내본들 뭐 후보도 안 나오고 또 얼떨 뭉치고 판을 키워가 계속 신당을 만들면서 사람이 붙어가지고 야 정말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끌어서 이 3자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 후보도 못 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 근데 후보도 못 냈다. 근데 뭐 영원히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신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나면 결국은 이준석도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있기가 힘들 것이다. 이준석도 국민의힘에 있어서 국민의힘 깃발로 노원에 나가도 내가 당선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될 것이고 대구 경북을 주지 않는 한 이준석도 결국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결국 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재명계가 이기게 되면 이번 선거가 이기게 되면 이재명계에서 그 고름 짜내기 배신자 색출 이게 더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오바를 좀 하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나중에 결국 이준석 이쪽하고 신당을 결합하고 현재 빠져있는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들, 뭐 정태근, 박원석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뭉치면서 덩어리로 결국은 두 당, 민주당은 더더욱 오버해가지고 좀 만개질 것이고 오만해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내부 분열이 좀 생기면서 어쨌든 뭐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못 맞을 것이고 근데 신당이 생기면서 이렇게 덩어리로 선거 총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있으니까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하시고 10월 11일 날 주변에 강서구 주민 있으면 투표 많이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셔서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 합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